최후의 고려인 호은 정몽주 최초의 조선인 삼봉 정도전입니다. 오늘 너무 재밌겠다.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 될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절친이 돼요. 그다음 왕도 결국은 패하고 결국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데 정몽주는 개혁론자고요. 정도전은 혁명론자예요. 여기서 둘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뭐야. 정도전의 인생을 바꿔놓는 결정적 선택을 정몽주가 합니다. 그게 뭐지? 울분에 차 있는 이 정도전한테 그 친구 한번 찾아가 봐 라고 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네.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말을 정도전이 이성계한테 하죠. 이런 군대를 가지고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약간 위험 발언 아니에요? 자, 이때 정몽주는요. 나라를 위해선 정도전이 죽어야 된다 라는 판단을 해요. 고려를 위해서는 위험한 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와, 어우, 막 소름이. 이들이 활동했던 시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들의 시대는 고려 말입니다. 고려말. 고려 말, 조선 초, 요 시기 고려 말에는요. 정말 가장 부패한 세력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어떤 부패를 저질렀냐면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도 부동산 네. 투기가 있었어요. 여기나 부동산이 문제야, 진짜. 그러니까요. 대단하네, 그러니까 대단해. 그 당시 그 땅의 그 경계를 표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과 산을 경계로 내와 내를 경계로 나의 땅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넓게 가지고. 산으로 금을 그었어? 그렇죠. 와. 엄청나죠.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 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국지불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국지불국이요? 국지불국. 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국지불국, 나라는 나라인데 불국, 나라가 아니다. 이게 나라냐? 맞습니다. 와. 이게 나라냐? 와, 이런 말이 그때도 있었구나. 네. 다른 나라인데. 그래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꺼져가는 그 불꽃을 다시 한번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로 이 권문세족과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키워요.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 저것도 나왔어요. 이게 교과서에 시험에 맞아. 시험에 다 나왔어, 저게. 맞습니다. 막 그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 누군가요? 정몽주, 정도전. 맞습니다. 오, 정도전 신진사대부 중에 멤버 중에 하나였어. 우리는 근데 이 둘을 라이벌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거네요. 네.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식과 힘. 네. 근데 이 힘만 갖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냥 그거는 권력 투쟁에 그냥 그칠 뿐이에요. 네. 정말 세상을 바꾸려면 그 힘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그게 결합될 때 새로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둘이 갖고 있었던 비전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뭐였냐면 바로 새로운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성리학이라는 겁니다. 성리야. 네, 이 정몽주와 정도전은 이 성리학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새로운 신진 세력, 신진 사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연이 어떻게 됐냐면 네. 사실은 첫 출발은 정몽주예요. 네. 이 정몽주가 네. 그 당시 고려 말에 정말 스타였어요. 무슨 스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이라면 꼭 봐야 될 시험이 있었거든요. 실력에 의해서 인정받는 시험이 바로 과거라는 시험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거가 정말 어렵거든요. 뭐 이 과거는요 3년에 한 번밖에 원칙적으로 안 열리고요. 3년이면 한 번 떨어지면 3년씩 기다려. 맞아요. 와. 게다가 최종 합격자 문과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에서 33명밖에 안 돼요. 이건 진짜 몇 대 어떤 몇? 도시보다도 어려운 그럼요. 시험이었네. 그렇죠. 대충 몇 대 전국 몇일까요? 어떨 때 10만 대 1도 될 수 있어요. 와.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나죠. 이 정몽주가 이 과거에 3번 시험을 봐요. 네. 초시, 뭐 복시, 전시 이렇게 보는데 1차, 2차, 3차. 네.
이 세 차례의 시험을 모두 장원을 합니다. 오? 장원이 1등. 전국 1등, 1등. 전국 1등. 오. 짱이네. 아, 그렇죠. 오, 우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반응, 우와, 누구냐 누구야? 도대체 정몽주. 그래서 완전 스타가 돼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밖에 없었겠네. 그러니까 다 이제 몰리는 거예요. 몰리니까 그때 나이가 정몽주보다 좀 어렸던 정도전도 역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 정몽주라는 친구와 함께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 라고 해서 당시 그 정몽주의 스승이 이제 이색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이색 밑에서 네. 같이 동문 수학하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베프가 됩니다. 뜻이 통하는 거예요. 한 스승 밑에.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 정도전에게 정몽주는요.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2번 줍니다. 근데 이 2번이 네. 정몽주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 돼요. 뭐야. 뭔데? 정몽주는 나중에 죽도록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게 뭐지? 자, 그럴 일이 이야기가 있나? 이제 전개가 되는데 성리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효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극진한 효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믿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심효살이라는 거예요. 심요. 그 뭐, 시 3년상 뭐. 맞아요. 예. 정몽주가 심효살이를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 트렌드를 앞서갔던 최초의 사람. 심효살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몽주를 바라보고 있는 누구? 정도전. 정도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효살을 해요. 그런데 이때 심효살이라고 있는 이 정도전에게 절친, 베프, 정몽주가 너 한번 이 심효살이 하는 동안 이 책을 한번 읽어봐 라고 해서 건네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맹자라는 책이에요. 뭐 맹자하면 당연히 뭐 성리학의 대표적인 책일 텐데. 심리학. 아마 나중에 정몽주는 아마 이 맹자의 책을 준 자신을 너무너무나도 후회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맹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2번째 중요한 게 사직이고 3번째 중요한 게 군주, 임금이라고 기준을 딱 잡아놔요. 그러면서 이제 맹자가 당시 중국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 역대 신하들이 왕을 쫓아낸 사례가 있는데 당신은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오? 라고 물어본 거죠. 왕이. 네. 예. 그때 이 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지켜야 될 것은 인과 의입니다. 그런데 인을 해하는 자는 적이요. 의를 해하는 자는 잔입니다. 그러니까 적잔, 쉽게 얘기하면 적폐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건 누구건 상관없이요. 그렇죠. 그 다음 대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듣건대 인과 의를 해하는 적폐를 해친 적은 있지만 왕을 해친 적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섭다. 그렇죠. 그러니까 쫓겨난 왕은 왕이 아니라 무엇이다? 적폐. 그렇죠. 그래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적폐를 처단하면 그건 이미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상관없다는 예. 거잖아. 맞습니다. 인과 의를 저버렸으니까. 하지만 와. 인과 의를 지키면 그건 왕이니까 절대 해야 돼. 야, 이 말재간이 인양반이 아니, 보통이 아니네. 정몽주가 준 책을 3년 동안 부모님 곁을 지키면서 그걸 엄청 열심히 읽었겠네. 어떻게 읽었냐면요. 속독 안 합니다. 정독을 합니다. 3년. 한 페이지에 반밖에 안 읽어요. 하루 종일. 그만큼 정말 이 뜻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자기 사상화시켰던 와. 그 계기가 바로 심효살이 계기예요. 오,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이 책 한 권이 지금 이제 버튼 그러니까요. 누르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니 그 많은 책들 중에 왜 이 책을 그렇게 선물? 아니 뭐 논어도 있고 뭐 딴 것도 많은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자기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정몽주도 그렇죠. 읽었을 거 아니에요. 정몽주는 아마 그런 혁명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네. 이럴 수도 있네. 이런 사상도 있어. 친구야. 그래 너도 한번 읽어봐. 라고 했을는지 모르지만 완전 꽂히셨네. 완전 정도전을 와. 꽂혀버린 거죠. 호랑이를 키워버렸네. 아니 그러면은 이 책을 이제 시발점으로 서서히 둘이 틀어지기 시작한. 맞아요. 이 맹자라는 책 하나가 이제 이후 정도전과 정몽주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나라를 바꿨네. 이 책이. 맞습니다. 나라를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네. 와. 자, 그런데 이 정도전과 정몽주가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현재는요. 네. 근데 이 공민왕이 그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시해당합니다. 시해당했다는 얘기 뭐냐면 다시 원나라 세력이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바로 공민왕에 빌붙어가지고 성장했던 이 정몽주, 정도전 얘들 가만 냅두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정몽주와 정도전은 결국 끈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각자 각자의 길을 가는데 생각할 시간이.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겨요. 정몽주는 아주 빵빵한 집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배 생활 2년 만에 복직을 해요. 그런데 정도전은 복직을 못해요. 와 이제 삐뚤어진다 삐뚤어진다. 네. 그때마다 항상 이 정도전을 가로막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 뭐예요, 대체? 그게 뭐였냐면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또 뭐야? 출생의 비밀 뭐야 이거? 설마 둘이 왜? 누구니? 친형제 아니었어? 그러면 정말 비극이다.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었고요. 아니래요. 어떤 일이 이 정도전의 외조모가 왜 조모? 예 천민피가 흘러요. 아, 친모. 외할머니가 네네네. 그분이었구나. 그러니까 핏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이고. 핏줄이 안 좋기 때문에 얘 무슨 짓 할지 모른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서럽지. 그렇죠. 신분 갖고 차별하는 건 진짜 짜증나죠. 참 이렇게 힘든 생활하고 있을 때 네. 그의 베프, 절친, 누구? 정몽주. 정몽주가 찾아와요. 김포. 어. 친구를 달래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둘이 회포를 푸는 거죠. 술 마시면서 정말 세상이 썩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거 바꿔야 되는데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을 쓰지 못하는 이 세상 참 나빠! 뭐 하면서 그래, 맞아. 친구의 우위를 두텁게 하는 과정에서 네. 또 한 번 설마 맹자 얘기가 나와요? 정몽주와 정도전의 인생을 바꿔놓는 결정적 선택을 정몽주가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런가 보다. 맞습니다. 두 번째 그 인생의 전환, 터닝 포인트. 선택. 네. 맞습니다. 이때 정몽주가 그 울분에 쌓여있는 정도전에게 친구, 내가 네. 예전에 어떤 한 장수와 네. 같이 전투를 한번 했었는데 설마 그분? 무학대사? 아닙니다. 그분이 태종왕건. 야, 너 아는 사람 왕건밖에 없니, 왕이? 황재성 씨 아는 왕이 왕건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명왕이 있었는데. 우왕. 왕. 우왕좌왕 하시는. 근데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 조선을 건국한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왕이 이성계. 아니었지. 이성계. 이성계. 그래, 태종 이성계. 아,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성계 정답입니다. 오. 일어섭니다. 오. 마지막에 이렇게 죽어가시는 일어섭니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근데 원래 그러면 약간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네. 몰랐어요. 이성계 장군을 정몽주 선생님이 왜 알고 있었지? 정몽주가 예전에 이성계와 함께 전투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성계라고 하는 장수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멋있고. 그래서 울분에 차 있는 이 정도전한테 힘들면 한번 그 친구 한번 찾아가 봐. 라고 해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야, 이 정도면 거의 건국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퍼즐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끼워져? 해준 거랑 마찬가지인데. 정도전이 정몽주의 말을 딱 듣자마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 그럼 나의 사상을 혹시 실천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닐까? 라고 해서 바로 짐을 싸고요. 바로 이성계가 있는 함길도, 북쪽이죠. 함경도 쪽이잖아요. 네, 네. 함주로 갑니다. 와,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만납니다. 그렇지. 가서 정도전이 이성계 부대를 봐요. 정말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중요한 말을 또 뭐야? 정도전이 이성계한테 하죠. 굉장히 좋아.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인데 네. 이런 군대를 가지고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 이거 뭐 일단. 뼈가 있네. 말에 그렇죠. 뼈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도전이 이성계의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나요? 계기가 있죠. 정말 이 고려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예요. 아 이건 알지. 네. 고려 말에 그 요동 정벌을 위해서 네. 이성계에게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최영, 그 최영과 그 당시 왕이 우왕이었는데 바로 요동 정벌 명나라를 치러 가자. 네. 라고 이제 명을 내려요. 그래서 그 장수로서 유명했던 이성계를 네. 보낸 거예요. 근데 이성계가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이성계가 그 최영과 이 우왕에게 안 되는 이유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사불가론이라는 거죠. 사불가론. 네. 안 되는 이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네. 이거는 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안 된다. 두 번째, 지금 농사철이다. 네. 농사져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거기에 동원할 수 없다. 네. 세 번째,
여기 이렇게 많이 동원되면 지금 이 왜구들이 쳐들어올 텐데 네. 위험하지 않느냐? 습격의 위험이 있다. 그렇죠.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장마철이라서 활이라든지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해서 사불가론을 내놓게 됩니다. 나름 다 명분은 있네요. 다 네 개 있어요. 다. 네,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개무시. 오. 네, 그냥 개무시. 그냥 가. 진행시켜. 너 왜 말이 많아? 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어쩔 수 없이 위화도에서 결국 큰 결심을 하죠, 이성계가. 회군.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건 곧 뭐죠? 판욕. 이제 치러가죠. 그거 어기는 거는 결심이 섰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되겠다. 밀어야겠다. 이쪽이 아니야 이쪽을? 그렇죠. 근데 진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지?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것이고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것이죠. 야, 결국 위화도에서 주사위를 던진 겁니다. 와. 그때 만약에 그래 가지 마 했으면은 어. 조선은 또 없었을 수도 있죠. 그죠. 아 그래. 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네. 했으면은 위화도 회군은 없었을 거잖아. 이때 위화도에서 회군해가지고 그 당시 수도였던 개경으로 들어오는데 네. 엄청난 유혈이 낭자한 그런 쿠데타가 될 줄 알았는데 무혈 입성입니다. 오, 그래요? 막지를 못했네. 예. 그러니까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시대가 바뀌는구나. 그렇죠. 왕도 결국은 패하고 결국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도전과 정몽주의 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맞다. 여기서 둘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정몽주는 네. 고려 왕조 안에서 개혁하자. 네. 정도전은 고려 버리고 새로운 나라 세우자. 아, 이름을. 그렇죠. 그러니까 정몽주는 개혁론자고요. 네. 정도전은 혁명론자예요. 개혁과 혁명은 정말 다르다. 뜻은 일단 그래도 그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은 똑같기는 하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이때 정몽주는요. 정도전이 정말 베푸고 절친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나라를 위해선 정도전이 죽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지만 나의 나라 고려를 위해서는 위험한 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성계의 두뇌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성계와 정도전은 제거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정몽주조차도 정도전의 그 아픈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아이고. 그 출생. 네. 원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 힘을 갖고 있었던 이성계와 그 측근 세력들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침 네. 공교롭게도 절호의 기회가 이 정몽주에게 찾아옵니다. 이 이성계가 네. 말을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말이 떨어져요. 낭만을 해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어머머머. 때는 이때다. 그치. 이성계가 누워있을 때 작전 개시 찾아가는데 이때 스타가 또 한 명 등장하죠. 스타 또 있어요? 나 알겠다 이제. 그게 누군가? 바로 이방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드라마에서 이 장면 본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소 선주교에서 결국 정몽주를 죽입니다. 자 이러면서 고려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마지막 고려인 정몽주는 죽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정도전과 이성계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1392년 드디어 새로운 나라 조선이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와, 오우, 막 소름이. 네. 이제 정도전의 세상이 온 거예요. 네. 정도전은 정말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을 설계를 해요. 네네. 그 설계를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선 한양을 딱 만들 때 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아, 있죠. 그 문의 이름을 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5개의 이념으로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요. 인의예지신. 인의예지신. 이게 유학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데 네. 자, 인. 흥인지문. 흥인지문, 동대문, 의, 자, 돈이문. 돈이문. 맞습니다. 서대문이죠, 지금. 예, 남대문. 남대문. 남대문 숭례문이에요. 예. 그다음에 지. 지는 지? 지가 이게 원래 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자가 풍수지리적으로 좀 들어가면 안 좋나 봐요. 그래서 뜻은 같지만 발음만 좀 바꿔서 정자가 들어가요. 수나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숙정문. 숙정. 예, 북대문이 숙정문이에요. 그래서 사대문 이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사대문 이름을 다 정돈이 지은 거예요. 하나 남았잖아요. 나머지 하나 신. 신. 어디 있을까요? 신나는 문은 없는데? 우리가 늘 연말이 되면 이곳에 모입니다. 보신각. 보신각. 정통. 맞습니다. 오, 그게 보신각. 보신각 타종. 근데 왜 그거는 문으로 안 만들었지? 문이고 가운데 그게 종이잖아요. 센터예요. 센터잖아요, 센터. 그래서 센터에는 신. 인의예지 신. 다 이렇게 유교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이념을 이 한양 도석에 박아 넣습니다. 야, 근데 멋지다. 보신각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도요. 아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성계와 정도전은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다. 이성계가 이 정몽주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네. 정말 노발대발을 해요. 그래서 이방원 막 뭐라고 하고 맞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계는 사실 이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네. 끝까지 정몽주를 설득해가지고 회유해서. 같이 정말 멋지게 나라를 세울 생각인데 이거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방원이. 더 아깝다. 이건 정말 이건 불효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더 안타깝다. 네. 정도전은 또 마음 또 진짜 슬펐겠어요. 지금 이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친구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와 함께 사실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이방원이잖아요. 네. 이방원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방원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안 있지. 안 있어요. 이방원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방원이 칼을 빼듭니다. 그게 바로 1차 왕자의 난. 맞아. 이 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결국 이방원은 누굴 죽인다? 설마. 정도전을 죽인다. 맞다.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아, 결국 이방원은 정몽주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인 거죠. 아, 충격이다, 충격. 우리 정몽주와 정도전을 보면서 네. 저는 길은 좀 달랐지만 지식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네. 지식인이라면, 그래도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바로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지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몽주와 정도전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